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후기입니다. 많은 국민이 염원한 윤석열 구속이 임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아침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입니다. 사실 좀 늦은 감도 있죠.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이 사건 주요 관련자 다수가 이미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수사를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수사 논리에 비춰봐서라도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내란 사건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 또는 경찰 고위직 등 상당수 관련자가 대통령 또는 군 통수권자라는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에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상하고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의 기획과 실행,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냉정히 말해서 어쩌면 김용현까지 포함해 내란 공범자 중 다 상당수는 하수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또는 군 통수권자를 잘못 만난 탓이지요. 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공수처는 경찰 수사 인력과 함께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집행 과정에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해 준 만큼 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해방 놓으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극적 저항에 그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잖아요. 다만 경호처 내에 김용현 인맥의 저항 가능성이 변수이긴 합니다. 김용현이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경호처장으로서 2년 동안 다져놓은 인맥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유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를 하게 되면 윤석열은 일단 서울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인데요. 이후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는데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청구하지 않는다면 즉시 석방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단 풀어준 후에 사전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잔존 세력의 저항, 범국민적인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감안해 공수처는 윤석열을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관련자 또는 공범들의 진술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밝혀낸 혐의만으로도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니까요.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권한 없는 불법 수사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3주 전인가요? 내란 수사 수사권 논쟁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이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시비 없이요. 검찰도 공수처도 직권남용죄 수사는 가능하지만 내란죄는 사실은 그 두 기관의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사항에 따라 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위공직자인 윤석열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고,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것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셈입니다. 사실은 이런 논리로 검찰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죠. 이게 검찰청법 4조에 보면 검찰이 내란죄 수사하는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내란죄 사건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검찰청법에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들고서 검찰도 그동안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네가 수사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해 온 건데요. 사실은 공수처 논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워낙 크고 정치권에서도 워낙 강하게 비판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검찰 수사를 윤석열에 대한 직접 수사를 포기하고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앞으로도 이렇게 두고두고 시비의 어떤 그런 소지가 있고 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손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법원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내란죄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수사기간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장 2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일인데 1차 연장을 또 10일 할 수 있죠. 이후 기소기간인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기소 대상은 또 아니에요. 이게 참 복잡하죠? 아니,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재판에는 또 공수처가 못 넘긴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도입 뭐 이런 것들을 초반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그때 뭐 극심한 반대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좀 타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법 취지가 많이 손상되고, 또 수사기관 간의 어떤 영역 중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수처 기소 대상은 현재 대법원장, 검찰총장, 그 다음에 판검사, 뭐 대법관도 이제 포함돼서요. 그 다음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면 윤석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공수처의 어떤 기소 대상을 빼면 모든 범죄 피의자의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어떤 우려를 할 수가 있죠.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 총장 출신인 대통령을 기소 단계에서 뭐 이 법 기술자들이니까 얼마든지 또 봐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은폐 축소를 하든지 뭐 이렇게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시각이죠. 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이 뭐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뭐 SNS 글에도 뭐 경쟁적으로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고 하는데요. 저는 검찰이 그렇게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그런데 검찰의 수사 의지도 경찰이나 공수처 못지않게 크다고 봅니다. 에이, 믿기지 않는다고요? 검찰이 왜 그래요? 검찰이 왜 그래? 검찰을 어떻게 믿는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검찰을 이것은 이제 겉으로만 봐서 그렇고요. 또는 정치적인 판단으로만 보면 이제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저 역시 여전히 뭐 검찰에 대한 불신은 강합니다만,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제가 이제 검찰 취재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검찰 주변을 취재해 왔죠. 근데, 이 검찰 조직의 하이에나 속성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또는 봐주기 기소보다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의 미진한 점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또는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검찰이 정의로워서요? 물론 아니죠. 자기들 살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리로 유난히 상명하목과 패밀리 의식이 강한 집단이지만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필요시에 검찰총장까지 쫓아내는 그런 냉정한 조직입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뭐든지 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작은 양보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거 했다고 그냥 뭐 대검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집단 사표를 쓰니 많이 해가면서 결국 검찰총장을 압박해서 밀어냅니다. 옷 벗고 나가요, 김준규 총장이. 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니까 그때도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 일부 특수부 간부들이 뭐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하면서 결국은 한상대 검찰총장을 압박해서 쫓아냈습니다. 물론 그때 그 한 총장이 물러나게 된 데는 또 다른 배경도 있어요. 당시 이제 중수부장이 된 최재경 검사, 최재경 중수부장과 한상대 검찰총장 간에 어떤 또 다른 이유로 또 충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검찰이란 조직은, 조직 논리로, 자기들의 어떤 검찰 조직의 이익과 어떤 생존에 관한 문제라면, 그런
자기들의 조직의 우두머리까지 내치는 일을 서슴지 않아왔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은 이번 내란 수사에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공을 어느 정도 또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검찰청을 쪼개는, 다시 말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수사기소분리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잖아요. 이게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위기의식이 지금 매우 크고요.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 지금 탄핵됐잖아요. 또 일부 정치적 수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그런 파상 공세, 거기에 국민적인 비난, 어떻게 보면 검찰청 창립 이래 지금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검찰 조직의 생존,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아마 오히려 윤석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들 것이다. 당장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이번 내란범 윤석열 수사와 기소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 검찰 수사권을 좀 그대로 남겨달라. 이런 검찰처럼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는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또 이런 논리를 또 계속 펴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지어 우리 조직의 총장 출신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 기소했다. 수사는 이제 물론 공수처에서 해서 이제 넘어오겠지만 검찰이 얼마든지 숟가락을 얹을 그런 여진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아마 과시하려 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의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훌륭한 명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은 기소 전에 경찰 수사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조금 사각지대 비슷한데, 공수처법 26조에 보면 공수처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할 때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된다. 요 내용이 답니다. 요 공수처 수사와 기소와 관련한 조항은 이렇게 공수처법에는 기소 단계에서 기소기관인 검찰과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어떤 업무 협조나 또는 업무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경찰처럼, 즉 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의 사건을 송부하도록만 돼 있고 보완 수사 부분은 그러면 규정이 없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 간 그런 또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번 윤석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도 이런 충돌이 빚어질 개연성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것이 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사고 국민의 지금 매서운 지금 눈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검찰 아니라 검찰 할아버지라도 윤석열을 이 역사적인 내란범 윤석열을 역사적인 법적 그런 심판대에 세우는 일을 감히 방해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윤석열이 기소될 즈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도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식의 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